걸프의 해역에 검은피 원유가 타들어가는 매연이 8,000km 떨어진 한반도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이 16일째에 접어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향해 거대한 안보 청구서를 던졌습니다. 포르무즈 해역을 지키기 위해 당장 군함을 보내는 직설적이고 강압적인 압박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언을 지은 핵심 해상 개통로가 완전히 막힐 위기 속에서 우리는 남의 전쟁을 멍하니 바라볼 수만은 없는 잔혹한 현실과 마주였습니다.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한국이 지고 있는 배는 과연 무엇일지, 그 이면의 서요 동지는 거대한 자본과 전략의 민낯을 철저히 파헤쳐봅니다. 현재 중동의 정세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투사는 세계 최강이라는 수식에 걸 맞게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천문학적인 자본 출혈이 독보서처럼 자라납니다. 미 국방부 공실 발표자를 따르면 공습 개시 후 불과 6일 만에 113억 달러 현재 환율 기준 하나로 약 15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전쟁 비용이 공중으로 증발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는 결국 국가 자본의 급격한 고가를 의미합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조차 단독으로 감당하기 먹찬 거대한 청구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끔찍한 군사적 위험과 비용을 동명국들과 나눠야 합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러스 소셜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원유 수입국들을 콕 집어 화로무주 해보로 군함을 보낼 것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각국의 참여 여부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국가의 생명선인 에너지를 획득하는 곳이니 스스로 영토를 보호라는 뜻입니다. 통상적인 외교 관례를 완전히 무슨 거친 압박입니다. 하지만 당사국들의 반응은 한해 없이 차갑습니다. 이 영국의 유력일 간지 가디언은 릴 모리세트 전 해군 제독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며 편제로선 화로무지 해역에서 유주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위험이 너무 많이 따른다고 보도했습니다. 호기 불가 3점, 2km에 지나지 않는 화로무지 해역은 적에 지대한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완벽한 캣박스입니다. 막강한 방어력을 갖춘 군함조차 좁은 해역에서는 해피 기동이 불가능합니다. 적의 사장거리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이 때문에 월스트리트 전화를 분석은 이 해역의 작전단이 노를 숫자로 명확히 증명합니다. 유주선 단 한 적을 호위하기 위해 최소 2척의 전투함이 필요하며 10척의 선단을 보호하려면 무려 12척의 군함이 투입돼야 합니다. 이는 이란이 촘촘하게 구축한 비대칭 전력 때문입니다. 이란은 최대 6,000개에 달하는 해상 기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다의 지뢰인 기대를 하나 재가는 비용은 보설 비용의 최소 10배가, 소요되며 걸리는 시간은 무려 200배에 달합니다. 연락고남대가 진입하는 순간 수많은 함정이 뇌관에 건드리는 시한폭탄 위를 걷게 됩니다. 상황이 이루어져가 혹은 치밀하게 주파나를 튕기며 파병을 주저합니다. 영국 왕립합통군 사연구소의 H2의 선임 명보는 트럼프가 한 급한 국가들이 모두 침묵하고 있는 현상은 꽤 의미심장하다고 날카롭게 평가했습니다. 동명국들의 참여가 지연되자 미 국방부는 새로운 전력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일본에 주둔 중인 제31 해병원 정대 소속 병력 2,500명과 강습 상륙함 세척을 중동 지역으로 급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안보 분석과 마이크를 호로이 치는 선박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큰 도박이며 해군용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안 주요 지역의 지상 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정확히 집었습니다. 표면적인 해상방어 망고축을 넘어 이란의 해안 포진지와 미세기지를 직접 타격할 지상, 투사 전력이 필수적이라는 전력적 판단입니다. 적의 일시적인 굴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만율 때 확고한 군사적 의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원 통제권을 영구적으로 확보하려는
진정한 야역이 숨을 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게의 이동을 넘어 그 이면에 서요동치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과 군산복 합체의 은밀한 이의 관계를 보아합니다. 포로무지 해안의 위기는 곧 글로벌 원유 공급망의 치명적인 마비를 뜻합니다. 유가의 가파른 상승은 미국 내 에너지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줍니다. 동시에 중동 해집계에 깔린 전은 전 세계 투자 자본을 안전자산인 달러와 미국의 초대형 방산기업으로 강하게 회귀시킵니다. 전쟁 비용이 15조 원 넘게 증발하는 이면에서 첨단 무기 체계를 쉼없이 상산하는 미국 군수 기업들의 잔고는 막대한 흑자로 채워집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참전을 요구하면서도 이 군사적 긴장을 이용해 글로벌 자본을 거침없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 지정학적 지각 변동은 한반도의 안보 지형과 방해사, 산업 생태계에 결정적인 충격파를 미칩니다. 주일 미 해병대의 중동 자출은 동고가시안의 심각한 수준의 군사적 진공 상태를 발생시킵니다. 한국은 생명줄과도 같은 원유 수구물로 확보를 위해 중동 파병이라는 것은 외교적 압박을 홀로 견뎌야 합니다. 동시에 빈틈이 생긴 동고가시아의 자체적인 안보 역량을 더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몹시 엄중한 딜레마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거대한 국가적 의기는 항상 구조적인 도약의 기회로 작용합니다. 강대국들이 자랑하는 수조원대 최첨단 남대가 이란의 조악한 기뢰와 저가양 자폭도로 공격 앞에 심각한 취약성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무기 시장의 수요와 패러다임이 바로 이 지점에서 요동칩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은 천문학적인 유지비가 드는 미국산 국가 무기 체계 대신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높고 실전 배치가 즉각적인 새로운 방어 체계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산 지대공인사일 천공토와 다연장록의 천물을 조단위로 정객도 입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 방위 산업이 국가의 무기 생산 병목 현상과 개발 비용 문제로 허덕일 때 한국의 방위 산업은 오랭이 간다 좋은 탄탄한 재적 기반과 규모의 경제를 날카로운 무기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체계는 글로벌 안보 공백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메우는 치명적인 대안으로 화려하게 떠올랐습니다. 무기 체계를 한번 수출하면 부품 교체 과정 및은 수십 년간 멈추지 않는 자본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미국이 독점하던 이 막대한 플랫폼 수익을 한국이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호르무즈 사태는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물리적 군사 충고를 절대 국한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에너지의 흐름과 자본의 패권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재편하는 과도의 것이 경제전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배국의 통고에 끌려다니는 변방의 국가가 아닙니다. 사라론판 같은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의 이익을 정확히 타격해야 합니다. K방산 수출의 새로운 용토를 입체적으로 개척하는 치밀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강대국의 펼친 안보우산의 틈새를 정밀하게 파고들어 이를 경제적 도약의 거대한 폭발력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냉철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철저히 무장된 자본과 고도화된 제조업의 힘만이 포르무즈의 거센 폭풍을 넘어 우리를 진정한 승리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11월 3일 한국 세계군사력 3위 도약하려는 상황 영상입니다. 한국이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 패권에서 다시 한번 판을 흔들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첨단 GPU인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와 AI 기반 전투체계 고도화에서 외국 기술에 의존해 왔던 한국이 이번 엔비디아와의 대형 협약을 통해 속도전으로 세계 3위 AI 강국 도약을 현실로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난 10월 31일 젠슨 황씨 2호가 한국 방문 중 발표된 26만 대의 이상의 최신 GPU 공급 계획은 단지 반도체 수령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제조 반도체 소프트웨어로 구축해온 토대 위의 지능형 전환의 문을 활짝 연다는 신호탄입니다. 먼저 수치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내 주요 기업들의 26만 대 이상 GPU가 공급될 예정이며 그중 정부 인프라에 약 5만 대,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각 기업에도 5만 대 규모가 배정된다는 것이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I 팩토리 슈퍼컴퓨터, 자율주행 로보틱스 연계라는 구체적 활용 영역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이 이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디랩 약 7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약 50% 대점유율을 보유해 왔다는 점은 이 전환이 가능성이 아니라 실행 레벨임을 말해줍니다. 그럼 이번 GPU 공급이 방산에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무기체계가 급성장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일까요? 이 선언이 한국방이 산업해주는 의미는 결코 과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기체계의 설계나 시뮬레이션은 대외 슈퍼컴퓨터나 외국 GPU 칩에 상당 부분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GPU 인프라가 한국 내에서 대량 확보되면 예컨대 고성능 메모리와 AI 연산이 결합된 자율무기의 제어와 전자전 대응, 그리고 군지 분용들, 오온 등의 체계 고도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부터 양산까지 순환 가능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GPU 공급 계약의 본질은 한국이 AI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AI를 생산하고 무장하는 나라로 변모한다는 데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을, GPU는 현존 최고 수준의 병렬 연산 장치로 한 개의 칩이 초당 20pp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GPU 16만 장은 총합약 웹사플럽스에 달하는 연산력을 갖추게 된다는 뜻이며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미국,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추진 중인 AI 팩토리는 단순한 차량, 자율주행 데이터 학습소가 아닙니다. 차량 로봇드론이 하나의 통합 AI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피지컬 AI 전장 훈련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함께 AI 팩토리형 병렬 연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으며 여기에 투입되는 GPU가 약 5만 장 규모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차량 지역뿐 아니라 로봇의 모션 예측, 분용 유지 부위의 지형 인식, 무인 수성체의 장애물 회피 학습까지 포함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와는 한국 방산에 바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 시스템의 천공투방공 체계나 LAI GNX, 이래 IRST는 방대한 탐지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연산 자원이 부족해 시뮬레이션을 외주로 맡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웹사플롭스급 AI 팩토리 인프라가 완성되면 국산 기술로 탐지와 식별하는 AI를 국내 GPU 서버에서 자체 훈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술 데이터가 해외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전장 AI 주권 확보라는 결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AI 팩토리의 수혜는 카이 등 항공 분야에서도 이어집니다. KF-21 보람의 에이스 레이더 시뮬레이션 IRST 저고에서는 탐색할 고리즘 전자전, AI 신호 분석 등은 기존의 GPU 병렬 연산이 절실했던 영역이었습니다. AI 팩토리의 국가 클러스터에 접속함으로써 카이는 자체 레이더 시뮬레이터 훈련 시간을 기존 30일에서 3일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국산 항전 장비 자립률을 급격히 끌어올릴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KF-21의 소프트웨어 테스트 중 약 40%는 외주 서버에서 돌아갔지만 이제 그 절약이 국내에서 가능해지는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 SK 히닉스의 HBM4의 모리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6TB/s 세크급 대역폭을 지원하며 블랙웨일 GPU의 성능을 완전하게 발휘하게 만듭니다. 이 국산 APBM4는 AI 팩토리뿐만 아니라 국방 시뮬레이터, 탄도 궤적 분석, 전자전 신호 처리 시스템 등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소재 산업 핵심 자산입니다. 즉, AI 팩토리는 반도체 연산 국방까지 직결되는 한 줄기 사이클을 한국이 직접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미국이나 일본조차 분리된 체계를 운영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특히 일본의 소니 AI랩 또는 릿산의 로보틱스 연구소는
GPU 자체 생산 역량이었고 주로 엔비디아나 AMD 칩을 소규모로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한국처럼 칩을 만들고 그걸 AI로 훈련시키고 결과물을 다시 산업에 반영하는 완전 내순환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GPU 팩토리는 국방에 보이지 않는 두뇌를 만드는 곳이 될 겁니다. AI가 전장을 시뮬레이션하고 전투 상황을 재현하며 수백 개의 변수를 실시간으로 조합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K 디펜스 시뮬레이션 센터의 최대 연산 속도는 약 11페터 플러프스 수준인데 AI 팩토리가 완성되면 그 400배 이상의 연산 속도를 갖춘 환경에서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즉 K2 전차의 APS 알고리즘이나 KDDX 함정의 레이더 패턴 분석을 AI가 학습하고 실전처럼 적응하는 시스템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는 사실상 AI 방산혁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이 단순히 참여자가 아니라 주도권을 가진 글로벌 3위권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 이유가 보입니다. 세계 1 위권 위주로 미국과 중국이라면 한국은 제조 반도체의 소프트웨어까지 갖춘 유일한 국가로서 그 뒤를 바짝 뒤쫓을 위치에 섰습니다. 덕후나 이번 발표는 수량을 통한 번력의 이동이기도 합니다. GPU 26만 대라는 수치는 기술 패권에서 연산력 연합에 참여 가능한 수준을 의미하며 이는 곧 국방과 산업기술의 복합적 보도화를 가는 기합니다. 국내 보도에서도 엔비디아가 한국을 AI 인프라와 생태계 핵심 무대로 본다는 제목이 나왔고 한국 정부도 5만 대 이상의 GPU를 주권형 AI 인프라에 배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IT 산업의 이슈만은 아닙니다. 한국 산업 특유의 현장 제조력과 대량 생산 기술은 AI 시대에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찍어내는 융합형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번 협약이 가진 진정한 힘은 바로 지능형 방산한국으로 한국이 체질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어떤 국 같은 메모리를 잘 만들 수는 있지만 메모리를 만들면서 그 위에서 AI 연산이 돌아가고 다시 그 데이터를 이용해 설계와 양산을 자동화하는 순환 생태계를 갖춘 나라는 드뭅니다. 한국은 그 생태계를 이미 갖춰왔고 이번에 그것을 확장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우리는 메모리 강국이라는 표현을 넘어서 지능형 시스템 강국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정학적 의미도 큽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서 기술 패권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그 틈새에서 신뢰 가능한 기술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 패권의 중심축이 미국과 중국 양축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들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젠순환기 한국을 매력 팩처링 인텔리전스의 거점이라 표현한 것 또한 과정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이 단순 산업 수준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근간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 확보하는 26만 대 이상의 GPU는 단지 연산장치가 아니라 전장해지는 화와 국가 전략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이 연산력이 국방부 기체기의 지능화, 자유로와 실시간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이 단 방위 산업사에서 미리 칸을 차지했다는 표현이 어울립니다.